1500 15,000ml잖아요. 이거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 별은 9.7%, 그러니까 배질 함수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이거를 한번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것들을. 이거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거는 원래 내려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저거 심화 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말로만 하고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변형시켜서 2.5초가 아니라 3초가 될 수도 있고, 드리퍼가 3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산자가 직접 설계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엑셀에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컨설턴트 또는 소위 말하는 전문 재배사 중에서 이제 매니저급들이 이 역할을 하겠죠. 매니저급들 아시죠? 월급 되게 세고, 네. 매니저급 세고, 컨설턴트도 세고, 캡처 컨설턴트도 좀 잘하셔야 돼요. A급도 골라서 B급 골라면 오히려 망합니다. 저희가 재밌는 얘기 들으면은 부산 쪽에서 오랫동안 수경 재배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컨설턴트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단 평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와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가 약해졌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안 돼. 왜요? 투자가 약해졌어요. 그럼 투자가 약해지면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율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전체 문제가 함수율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뭐 에너지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온도를 떨어뜨리세요, 적심을 치세요, 과일을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적심 치고 2주 후에 착발시키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적심 치고 2, 3주에 착발시키되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하방을 날릴 건가 말 건가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정상인데, 그런 이제 경제성 있게 이들은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갖고 뭐를 뿌리고 뭐 물을 이렇게 주면은 세력이 좋아진다면은 이분들 이런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관수가 생각보다 영양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온도와 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권 함수율 같은 경우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권 함수율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말해서 물이 65%는 75%는 식물체가 큰 스트레스를 막 물을 흡수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크게 막 배가 두꺼워지거나 가늘어지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온도랑 광이 더 중요한 거지, 온도, 광, 과일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이 습도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실태가 약한데 65%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거는 광이, 실태가 약한 거 왜 약해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온도가 낮을 때까지는 내가 물을 더 줘봐야 의미가 그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물을 또 함수를 높였을 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물을 주는 방법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거 갖고서는 이제 무슨 비법이냐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이시를 올리는 건 뭐 다량다회, 뭐 떨어뜨리면 다량다회, 뭐 소량다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막 엄청나게 갑자기 도움이 될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와 광이 안 받쳐주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광거 온도가 7, 80%면 얘는 5%, 10%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 광학 온도가 너무 좋으면은 함수量상관없이 잘 자라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함수율, 그렇지만 아까 지난번에 왔을 때 물 늘려줬죠? 네, 늘려주면서. 늘려줬죠? 아마 그럼 좀 좋아졌을 거예요. 늘려줬는데 일단 그 발견 때문에 그냥 아침에만 이렇게 다다닥 많이 주고, 그러고 그냥 일찍 끊어가. 일단 이제 무게가 네. 무게 들어가요. 무게 들어가서 그때 넘어가도 되더라고요.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졌어요. 60%는 유지해야 돼요. 65%. 75%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한 줄기 재배에서 이제 볼게요. 줄당 관수량을 우리가 제곱미터가 3.2C라고 대응률 30%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라면 70% 정도를 먹으니까 2.24cc를 먹는 걸 우리가 잡고요. 제식밀도를 2.44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은 줄당 얼마큼 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수 설계가 나오겠죠. 이거는 내가
배행률을 이제 여기서 요 배행률 설정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통상 이 배행률도 뭐라고 했어요? 기준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물을 줬는데 물을 얘로 먹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2cc를 주는 걸 목표로 하고 2.2다가 식물체가 먹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얘보다 줬더니 물을 더 나와. 그건 어떤 얘기예요? 식물체가 물을 덜 먹는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보다 덜 넣는다는 얘기는 물을 더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먹는다고 해서 물을 더 줄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물이 많이 나오는 건 줄일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나오면 돈이 아깝거든요. 비료값이 아까워서 내가 저는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배액을 많이 나오면 제가 일단 물을 줄이라고 해요. 왜냐면 다 돈인데 이거를 갖다가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지의 부피 20리터짜리 코코넛 배지죠. 안면 배지죠. 15리터짜리를 그러면 주당 4개 심고 3.75주가 주당 들어갈 것이고 3.75주를 2.44주로 곱하게 되면은 배지당 부피가 물의 부피가 9.15리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점적 관수가 제곱미터당 2.5개면은 이제 실제로 척급액식 적상 관련 쭉 해서 우리가 이 잔여값은 200이라는 거는 잔여 광량이잖아요. 잔여 광량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제 광량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광량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잔여 광량하고 오늘 잔여 광량하고 큰 차이가 날까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저기 일몰 시간을 딱 눌러버리면은 이 잔여 광량까지는 계산 정확하게 안 돼도 일몰 시간을 갖고서는 대충 하면은 뭐 며칠에 한 번씩만 조정해 주면은 200줄씩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잔여 일몰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을로 갈수록 그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는 광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점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 잔여 광량 시간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팍팍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이 광량 제어로 해서 일몰 시간으로만 설정해 주면은 이걸 자주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잔여 광량을 예측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고급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중간중간에 체크하는데 저는 잔여 광량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예요. 배지 들기. 이게 딱이죠. 이거 들면 잔여 광량 보는 게 하나 더 볼 게 있거든요. 문 여는 시간.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로 갈수록 광량에 비해 더 물을 덜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문 여는 것 때문이거든요. 같은 잔여 광량 200줄이라도 가을에 200줄하고 8월달, 9월달 200줄은 달라요. 왜냐면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시점에서는 물을 실제보다 물을 더 흡수하는데 광량에 비해서 뒤로 가서 문을 만약에 5시에 4시, 그러니까 해가 5시에 지는데 4시 반 정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은 온실이 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잔여 광량보다 물을 덜 흡수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계는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배지 무게 들어가면서 설계대로 물을 못 줘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설계는 뭐예요? 기준점이죠. 내가 물을 얼마큼 주게 그냥 전략적인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기준점을 하되 식물체가 물을 더 먹으면은 더 좀 되는 거고 덜 먹으면 덜 좀 되는 거고 그렇게 더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더 먹을 때 계속 더 먹게 하도 되나요? 식물이 내가 설계한 것보다 물을 더 먹었어. 그러면은 물을 더 줘야 되나요? 더 줘야 되는데 시들지 않게 하려면 근데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물을 못 먹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 증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식물체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식물체가 물을 더 먹으면은 더 주긴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과잉으로 증산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식물체가 물을 못 먹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건 물을 더 증발하는 거는 에너지 문제거든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공기 진습도가 건조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습도를 놀리거나 아니면은 폭우를 써갖고 습도를 올리죠. 우리가 포깅할 전에 50% 이하면 불 막 쏴주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튼을 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증산량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수 1단을 보면은 합성 격자가 이렇게 나면 9.7%가 났단 말이에요. 9.7%가 났는데 우리가 이거는
2km니까 9.7km 약 880, 그러니까 약 한 890ml의 물이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해요. 한 개의 배지에서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수 종류 장광형 광수라는 것은 200줄에서 실제로는 이제 실제 값을 보게 되면 200줄인데 실제로는 약 2cc 정도가 줄어든 거죠. 실제로 2cc만큼 이제 감소한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 광량에서 건조하면은 이것보다 올라갈 것이고요. 습하면 이것보다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야간 검사하는 거는 잔여 광량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함수량 감소량은 3.9%라고 하는데요. 이건 3.9 곱하기 9.15라고 되면 357이거든요. 357이라는 건 이거는 9.7%라는 거는 실제로 물이 그 한낮에 만땅 기준이에요. 9.15리터가 배지 안에 있었는데 요 물이 얼마큼 줄었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에. 그러면은 또 한 번 줄은 게 뭐예요? 야간 함수량 감소잖아. 이거는 식물이 그 광고와 상관없이 최소 증산량에서 밤에 얘가 증산한 것들이죠. 그러면은 한 개의 배지에서 357cc 정도가 보통 400cc가 감소했다고 357cc가 감소된 것을 보더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2만 3,000평이라고 하면은 약 한 6,000개의 배지가 들어갈 건데 6,000개에서 0.4리터면은 한 2.4톤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증산량을 얘기할 때 보통 야간에 한 그 시간당 한 1.5리터, 15리터, 제곱미터당 15리터에서 20리터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1리터, 그러니까 저기 만제곱미터로 하면 2톤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이제 물을 야간 감소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일주일부터 첫 공급까지의 광량의 감소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100줄이라고 하죠. 우리가 100줄에서 200줄을 설계하는데 실제 값은 이제 보게 됐더니 한 128 정도가 이제 먹었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 첫 공급부터 첫 100개까지 증산량은 우리가 240 곱하기 1.9를 하면은 실제는 459 정도를 이제 얘가 증발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배시 배율 8% 잡으면은 실제로 이제 170cc가 빠지는 걸 요거 대비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110까지 총 관수량은 1347cc 플러스 110cc가 되고 1.5리터 정도가 제곱미터다. 그럼 제곱미터당 배지가 몇 개 들어가요? 제곱미터당? 한 우리가 2개 내지 3개, 2개 반 정도 들어가죠. 2개 반.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곱미터당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제곱미터당 얼만큼 물이, 배지당 얼만큼 우리가 물이 감소되는지에 대해서 3.3평에 배지가 2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제곱미터면은 배지가 거꾸로 대차 실수네요. 우리 3.3평당 한 평당 배지가 한 2개꼴로 들어가요. 1m짜리 배지가. 그러면은 얘는 3.3이기 때문에 0.8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0.8개가 1464cc니까 이거를 1.3 정도 곱하면 실제 한 개의 배지에서 날아가는 물의 양이 계산되겠죠. 그래요. 근데 관수력에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걸 한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요것만 떼갖고 좀 사람이 계실 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계산기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그냥 훑고 지나가고요. 다음에 한번 관수 계산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죠. 이걸 해줘야 나중에 컨설턴트로 되기가 쉬워. 컨설턴트로서 좀 있어 보이죠? 일단 우리가 일의 급여량을 보게 되면 부피의 4, 5리터를 우리가 일의 급여를 주다. 왜 그럴까요? 일의 급여량 아침에 4, 5리터에서 5% 주잖아요. 그러면 안면 대비 얼마예요? 안면은 얼마예요? 안면은 4에서 5리터면 배지부피에 15리터면은 6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지가 하나에 드리퍼 4개 봤을 때 한 150 정도를 주게 있죠. 그 보통 우리가 아침에 금액을 조금 주간 금액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주간에 예를 들어서 100cc를 100줄에 100cc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전에는 150줄에 한 150cc를 주기도 하고 100줄에 150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줄에 150을 주는 거는 달에 한 다회 전량이고 100줄에 100cc, 150줄에 150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더 움직이거든요. 왜 150줄에 150을 주냐면은 오전에 이거를 한 번에 내가 이 씨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함수량을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150줄에 150줄 주게 되면은 함수율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100줄에 150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율이 좀 올라가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백에서까지 공급했을 때 되면은 1464리터, 그러니까 1000백 공급했을 때 되면은 우리가 배지에 보통 4에서 제곱미터당 360에서 500이잖아요. 이거로 갖다가 보통 1000백과 공급했을 때 되면 1400, 그러니까 15리터를 갖다가 나눠버리면은 3.2에서 4.0 정도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사회 공급시 1회 관수량은 360C를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점적받는 관수량은 360C니까 우리가 이걸 저기죠. 압력 고동 단추를 개수를 나누게 되면 점적받다 150C, 아까 말했던 150줄에 한 번 들어갈 때 한 150C의 불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거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4에서 5%면 그냥 나눠버리면 150C가 나와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계산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간당 1회당 150ml를 왜 집어넣느냐를 중간 합력하고 그냥 보통 요 1리터 15리터 배지에 한 번에 150ml 들어간다는 게 보통 드리퍼 4개 뽑아놓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드리퍼 5개 뽑으면 얼마 들어갈까요? 120C가 들어갔죠. 네, 내가 만약에 드리퍼를 3개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200 정도 들어가게 한 번에 200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드리퍼의 개수랑도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포기당 하나를 뽑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얘가 5포기 씹었으면 드리퍼가 5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150씩 150씩 5대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4에서 5로 나눠서 120씩 줘버리는 거죠. 드리퍼를 늘어나버리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그 내가 평당 10포기를 심은 사람하고 평당 8포기를 심은 사람하고 물량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광량이 같기 때문에 증산량도 같다고 보고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80줄마다 150C를 주게 되면 우리가 100을 쭉 빼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다회 전략을 좀 짜는 거죠. 그래서 다량 다회 전략을 짜고 있죠. 그리고 2단계는 실제로 물을 갖다가 2.56으로 습수한다고 보고 30%를 100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출물이 2%를 잡잖아요. 표준이니까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전에는 물을 많이 준다고 했죠. 얘는 2% 주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제곱미터당 183cc 뭐 그렇게 되겠죠. 200cc 되겠죠. 드리퍼를 두 개 끊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한 100ml, 90ml 정도 내야 되겠죠. 근데 요거 9.15리터라는 거 있잖아요. 9.15리터라는 거는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든요. 9.15리터는 일단 관수 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9.1리터 배지예요. 배지가 이제 배지의 크기가 이거 조금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당 계산하고 배지당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저는 평당 2개 배지 놓고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밀하게 제곱미터당 뭐 얼마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m 배지로 예를 들어서 배지 제곱미터당 평당 2개가 들어간다 하면은 아주 간단한데 심플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그게 이제 0.8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때는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그냥 제곱미터당 2개 퉁쳐버리면 100개가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55마다 결국 75C가 들어가고 100줄이 되면은 한 20 정도 들어가겠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흡수량이 어때요? 갈수록 이제 여기 2.5리터에다가 얘 2.1로 들어가죠. 제곱미터당. 왜 그러냐면은 광량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목표치를 8% 잡게 되면은 약 8% 732ml 정도를 갖다가 함수량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7% 1분까지 마지막 관수부터 1분까지의 감수량은 2.7%를 보고 9.15 곱하기 2.7은 247C가 되고요. 단위 광량이 이제 247 나누기 2.9이 되면은 약 123줄에서 잔여 광량이 나올 것이고요. 야광수량은 3.9%.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식물체가 광과 상관없이 흡수하는 것들이죠. 이것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일주부터 첫 관수시까지 수분 관수량. 이거는 얘가 식물체가 이제 관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관수가 저는 여기 1.4%라는 거는 실제로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크치를 아래로 딱 찍고 나서 물이 올라가거든요. 이때 2.4%, 여기서 2.7%가 나와버리면 이게 3.9%, 2.7% 나오고 이게 8% 나왔죠.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계산한 거와 실제 묻는 거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진 않고 제가 마감 시간 정도가 보존해줘요. 마감 시간 갖고 해주고 이 두들기 재배는 넘어갈게요. 두들기 재배는 어차피 똑같아요. 두들기 재배는 그러니까 그냥 두들기를 두 폭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냥 드립 하나 더 추가하면 그렇죠. 두 폭이에요. 그냥 두 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두 조개 빼서 두 포기를 갖다가 네 조개를 뺐으면 그거는 네 폭이란 말이에요. 네. 드리퍼 네 개 뽑으면 똑같기 때문에 앞에가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애들 제거하면서 예. 거기다 보식물을 안 심고 그냥 순을 하나 예. 뽑아서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건 한 폭이에요. 그건 그 이거 두 한 폭이 폭이에요. 그건 두 폭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드리퍼 두 개를 뽑는 게 맞잖아요. 그때 놔둬야죠 드리퍼는. 그거는 드리퍼는 네. 거기다 굳이 옆에다 안 내도 돼요. 아. 왜냐면은 이 배지 특성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 4개 꼽아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함수를 얼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꼽나 네. 얘가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두 곡을 꼽나 비슷하다. 비슷해요. 이거 물이 다 퍼져 이렇게 굳이 빼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함수가 여기 함수이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함수이 똑같아야 여기로 뿌리가 골고루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가 뿌리가 더 많아 결국. 식물이 재밌는 게 얘가 이파리가 더 많잖아. 이렇게 빼갖고요. 그러면은 얘 뿌리량이 얘하고 얘에 비해서 더 양이 증가돼요. 생산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뿌리는 더 늘어나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두 폭이 심으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확이 그러니까 두 줄을 빼면은 한 줄을 뺀 것보다 네. 2주에서 3주가 늦거든요. 그쪽 그러니까 테로 뺀 애들이 줄기 쪽에서 그러면은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두 줄기 재배는 회피하는데 유럽에는 두 줄기에서 세 줄기 재배를 해요. 어떤 경우에 방울은 세 줄기까지 가고요. 일반 토마토는 두 줄기가 접목했을 때.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얘들은 떡잎에서 잘라요. 떡잎이 나오면 처음에 잘라갖고 여기서 빼는데 육묘장에서 빼갖고 와요. 아. 그게 그거 네. 클램핑인가? 네, 양쪽에서 빼갖고 와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내 입장은.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했다? 큰일 나요. 왜냐면 여기서 한 2, 3주의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실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온실을 하루도 비우지 말아라. 그 두 번째가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얘가 묘를 여기서 1%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 유럽식 그 큰 묘를 키우는 육묘장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무진장에서 큐브 육묘를 하세요 그분들이. 근데 그 온실에서 가정식을 하거든요. 가정식 기간이 2주에서 3주가 지나가요. 2주에 3주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2화방에서 3화방이 수확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2화방, 3화방 돈이 만약에 한 묘당 2화방이면은 한 3,000원에서 4,000원이 정도 손해보는데 만약에 묘값을 한 2,000원 더 주고 육묘장 반반 보는 거죠. 육묘장한테 너 2,000원 더 줄게. 그러니까 묘가 두 개니까 두 조를 뺐으니까 두 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두 폭이 뽑은 묘를 내가 5,000원 더 줄게. 그럼 육묘장하고 나랑 반반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00원 이익 보는 건데 묘값을 더 주는 거죠. 묘값이 비싼 게 아니라 내가 2주간 노력을 들여도 되고 해갖고 또 큰 묘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심으면 묘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큰 묘에 있어요. 어렸을 때도 잘 오거든요. 저항성 품종을 했는데 저항성 기장이 발현하려면 어느 정도 나무가 커야 돼요. 크고 건강한 나무일수록 저항성 기장이 잘 발현되고 어리고 약한 나무일수록 저항성 기장이 잘 발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가 더 바이러스에 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육묘장이 비싸져가고요. 육묘가 저명만주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관수구간 설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5개에서 6개 구역을 설정해요. 1구간은 맑은 날 첫 관수 결정 구간이고요. 2구간은 흐린 날 첫 관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구간과 2구간은 어때요?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날씨에 따라 다른 거고 상관은 첫 배부터 양액이 교체하는 시기가 되고 양액이 교체가 되는 목표가 되고요. 이거는 한낮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고 가는 함수량은 이시 안정함이 이제 흐린 날 종료 시점을 결정하게 되고, 오고 가는 맑은 날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얘도 4와 5도 이제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1, 2가 같고 4, 5가 같고 3이기 때문에 실제는 5, 구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3개 구역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일권 설정할 때 보면은 작물이 흡수를 시작하는 첫 관수가 언제 들어가느냐 해서 보통 배질의 함수량이 1.5-2% 낮았을 때 하라고요. 그러니까 배지의 무게가 떨어질 때 하는데, 배지 무게를 재는 센서가 있으면은, 그런 무게 측정기가 있으면은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일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있다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내가 이제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통 아침에 커튼 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커튼 열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물이 함수량이 툭 떨어지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천물 주는 시점을 바로 그 시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1.2%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승강광료가 150W일 때, 그러니까 150W 정도가 외부 광량이 들어올 때고요. 누적 광량은 보통 70에서 100줄 정도. 요건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보온낙엽 때는 아침에 커튼이 열린 시점부터 계산해요. 그다음 최대 휴지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왜 최대 휴지 기간은 적용하지 않을까요? 하지 마. 웬만하면 간격을 벌려요. 무슨 말이야? 아, 물을 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광이 없어도 몇 시간에 물 들어가라. 아. 네, 그거를 잘못하면은 과습하게 되면. 된다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큰 기능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꺼놓는 게 있어. 어떻게 꺼놓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썼던 양행 기간은 이제 그 시간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추로부터 1추로 예를 들어 1추 시간 0시간부터 한 11시까지를 설정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1출에 보통 7시에 1출에 있으면 11시까지 했으면은 내가 최소 광량, 그러니까 휴지 기간을 최대 휴지 기간을 4시간 잡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시부터 11시까지 설정했으면 절대 물이 한 번도 안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11시부터 한 4시까지 잡아도 휴지 기간을 5시간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한 번도 물이 안 들어가겠죠. 5시, 만약 2시부터 또 저기 1몰 시간까지 하면 1몰이 5시까지, 5시 넘어서 이때까지 또 잡아봐요. 3시간 동안 잡아버리면은 얘가 한 번도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휴지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안 잡는 게 좋다는 게, 실제로 이제 광량으로 물을 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 최대 휴지 기간 정량으로 주다가 최대 휴지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자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물을 안 줘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하는데, 봤는데 너무 뜨겁고 배지가 함수량이 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 어때요? 그때는 긴급 관수로 물을 한번 눌러주면 되죠. 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온실에 못 올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낮에 한번 주면 돼요. 타이머로. 낮에 한번 딱 해서, 예를 들어 1시에 물 딱 12시에 물 한번 들어가게 타이머로 해줄 수 있거든요. 타이머 제어가 또 있어요. 뒤쪽에 가면. 광량 제어를 우선을 하고 타이머 제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뒤로 가면 2차부터 한번 기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액을 배주에 채우는 시간은 1단계는 뭐예요? 뭐라고 하죠? 물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했죠. 네. 다량 소요로 관유량을 결정한다 해서 보통 100줄에 150cc, 200줄에 200cc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겨울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다량 소요를 하고, 좀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그보다는 약간 다량 소요이긴 하지만 온도를 조금 더 150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내가 이시를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다량 다회력을 또 쓰겠죠. 함수를 더 높이고 싶다, 더 많이 높이고 싶다, 다량 소요를 설치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흐린 날 공급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휴지기간 설정이 중요하고요. 광량 및 최소 휴지기간은 설정은 맑은 날 공급을 해서 결정하고, 일회 관수량은 일반적으로 일반과 똑같은 양을 받고요. 우리가 관수량은 얘랑 똑같이 공급을 하라고 하는데,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350에서 400줄 내외, 수광에서 500, 600W 정도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한국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거의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공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진의 함수량이 이시가 일정수를 유지하고요.
우리가 광량이 많을 경우 소량대로 설정하는데요. 광량이 많을 때. 그래서 광량이 많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70줄에 70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기가 너무 건조할 때는요. 70줄에 100시에 들어가야 돼요. 예,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주는 물보다 더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100줄에 100시, 70줄에 70시 설치하고 나면은 5, 6월 달 같은 경우 배지가 점심 때 뭐 오후 2-4시에 가서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벼워졌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골 햇빛도 온도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광하고 그 다음에 습도고 그 다음 온도 식물체 건강한 상태인데 4월 달에 보게 되면 또 식물체들이 굉장히 세력이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빼먹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물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광량의 최소 휴지 시간 뭘까요? 최소 휴지 시간이 뭘까요? 최대 휴지 시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는 광이 너무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최소 휴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양액기가 있는데 내가 이제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휴지가 뭐 몇 번 쉬라는 거잖아요. 네. 최소 이 정도 쉬어라. 뭐냐? 15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최소 휴지가는 나의 관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4구역으로 놨어요. 내가 3분 동안 물어주고 싶어. 3, 3, 9, 9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분 이상이 휴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2구역으로 놨으면 어떻게 해요? 3이 6이잖아요. 한 7분 정도의 휴지기간만 주면 되는데 구역을 많이 넣으면 휴지기간을 길게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최대 휴지시간을 못 설정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이 진짜 없는데 온도만 높을 때 있어요. 장마철. 그때는 한 번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이거 최대 휴지기간은 옵션이라고 봐요.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배지가 광량에 내가 광량 설정을 했더니 이제 실제 광이 없어서 물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최대 휴지기간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최대 휴지기간은 저는 안 써요. 아예. 그리고 안 쓰고 왜냐면 그거 잘못 쓰면은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한번 그전 처음 시작할 때 물을 덜 주면 조금 덜 먹는데 물을 많이 주면 하나도 못 먹어요. 최대 휴지기간은 내가 실제로 최대 휴지기간이 필요했어. 그런데 내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가 망가지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대 휴지기간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습해가 발생해서 병이 크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 휴지기간은 뭐 이렇게 책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론적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 경험상 보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했을 때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체크하는 게 한낮에 체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쫙 들어가서 얘가 점심 먹고 2시, 1시, 2시에 딱 가벼워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최대 휴지기간이 필요하죠. 그때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필요 없을 수 있어. 그때는 내가 물로 관수 기급 관수 한두번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최대 관수 기간은 휴지기간을 잘못 설정했을 때 물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졌다. 그러면 어때요? 햇빛이 없는데 무거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뺄 방법이 없어. 없는 건 네가 비상관수 넣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물이 잠깐 스트레스 받았다고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속돼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관수 시간은 근데 수분이 과습하게 되면은 그거는 없는 건 채워놓으면 되는데 많은 거는 내가 뺄 방법이 없어요. 지가 스스로 마를 때까지. 그래서 최대 휴지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권장은 안 한다. 왜냐 습해가 저희도 말씀드린 건조 피해 받으면은 건조 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잠깐 받는 거는 큰 문제도 안 되고 채우면 되는데 습해는 내가 그 습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맑은 날 관수 운영 시작까지인데 사고가 비 올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흐릴 때 기본권 사고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일정 광도에서는 관수가 되지 않도록 일사를 한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최대 휴지기간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 최대 휴지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최대 휴지기간을 설정하지 않고요. 광량이 낮은 경우에는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광량이 낮은 시간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방류 종료 시점까지. 여기 첫 중간에 이제 관수를 종료하는 마감 시간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급액 관리는 이제 배진의 시와 수분 함유량 그리고 배행량 서로 밀접 관계 있다. 한 가지 주더라면 여러 가지 요소 봐야 한다. 내가 근권 함수량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함수량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배진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또 일반적으로 함수량이 올라가면 이시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는데 배행률이 늘어나면은 함수율, 특히 이시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배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분 함유량이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다량 소외 전략을 피면은 함수량은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안 올라가거나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이시는 오시는 떨어뜨렸어요. 소량 소외를 치면은 소량 다율로 들어가면 함수량은 올라가는데 이시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량 다율을 치게 되면은 함수율과 이시가 함수율은 올라가고 이시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시가 높아도 이시를 낮추게 급액량을 그리면 어느 정도 이시를 낮출 수 있으나 배지나 함수량과 배행 역시 변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급액률을 낮추면 이시를 낮출 수도 있는데 배지나 함수량이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배에게 또 변화를 준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표에 따라서 이제 배진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일단은 함수율을 그러니까 함수를 볼게요. 공급된 시간을 일찍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함수율이 올라가고요. 공급을 늦게 시작하면 함수율이 떨어지고요. 이 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을 일찍 하게 되면 이 시가 내려가고 늦게 하면 배진의 함수율이 올라가죠.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시를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공급 시간을 그렇죠. 늦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의 종료 시간을 늦게 하면은 어떻게 돼? 이 시가 함수율이 올라가고 일찍 종료하면 떨어지죠. 근데 저는 오전에 하는 것보다 오후에 하는 것도 좋아요. 왜? 오후에 함수를 일찍 마감하는 것도 좋아요. 함수율을 내가 떨어뜨리고 싶을 때. 왜냐면 오전에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밤에가 문제 생기거든요. 밤에 문제가 생겨요. 아침에는 너무 저녁 때 함수율이 높아버리거나 함수율이 높아버리면은 차라리 함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높아버리면은 우리나라 환경입니다. 근데 높아버리면은 문제가 스페가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찍 종료하게 된 근권이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겨울철에 일찍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율을 이시를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늦게 하면 이시가 떨어지게 되고 일회 공급량을 증가하게 되면은 함수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량 소외 전략이에요. 네, 다량 소외 전략.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다량 다율로 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량 다율 전략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율, 그러니까 일회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함수율이 올라가죠. 소량 다율 전략이 있거든요. 근권 이시가 어떻게 돼요? 일회 공급량을 증가하게 되면 이시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배행률을 올리게 되면은 일회 공급량 증가하게 되면 배행률이 올라가게 되고 배행률은 일회 공급량이 감소되면 배행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소량, 소외, 다량, 소외 전략입니다. 만약에 일회 공급량을 늘렸다면 다량 늘리고 횟수도 그러니까 횟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가 100줄에 170가 들어가던 걸 100줄에 150으로 바꿔버리면은 횟수는 똑같은데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함수율은 무조건 올라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 이거는 요거를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소지가 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횟수를 증가하게 되면은 함수율이 올라가겠죠. 다량 다회든 소량 다회든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감소하게 되면 함수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행량이 다량 공급을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행량이 이제 늘어나고 공급을 감소하게 되면 배행량이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똑같은 물을 줬을 때, 그러니까 같은 100ml를 줄 때 공급 횟수가 증가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배액 증가를 보게 되면은 배행량을 늘리게 되면은 이시를 늘어나게 되고요. 배액이 감소하면 이시가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 공급 이시를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배진의 이시가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량을 줄어들게 되면은 배액 이시가 감소하게 되겠죠. 지난번에